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은 제 쌍수 망한 썰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를 안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번에 3번째 수술을 했고, 일단 첫 번째 수술은 12월 엄청 말에 했어요. 19살 때. 그때 병원 발품 막 이런 거는 팔진 않았고요. 제가 워낙 막 여기저기 다녀서 막 이렇게 하지는 못하는 성격이라 지인 중에 거기서 수술을 해서 잘 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병원을 선택하게 됐어요. 근데 그 병원이 강남역에서 엄청 큰 병원이거든요. 외국인 분들도 많이 가시고, 아무튼 그 병원 자체가 엄청나게 큰 병원입니다. 지인분이 받은 원장님한테 받고 싶었는데 몇 년이 지나가지고 그 원장님이 그 병원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안 계셔가지고 잘 해주시는 원장님으로 연결해 드릴 테니까 그 한번 상담 받아보셔라 했어요. 그래서 가서 먼저 거기에 계신 실장님이랑 먼저 상담을 합니다. 눈 상태를 대충 보고 근데 실장님이랑은 뭐 크게 막 수술법 이런 거를 할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실장님을 뵙고, 그 다음 기다리니까 저를 수술해준 원장이 들어와요. 원장 의사.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되게 뭔가 자신감이 가득 찬 그런 느낌으로 들어오시긴 했었거든요. 제가 원래 이쪽 눈보다 이쪽 눈이 조금 더 가려져 있고 뭔가 그 눈 뜨는 힘이 조금 부족했어요. 여기는 좀 눈 뜨는 속도도 느리다 했나? 아무튼 그랬어요. 막 라인도 잡아보고 저는 인아웃 라인으로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막 이런 저런 얘기가 오가다가 결정된 수술법은 절개로 하고 눈매 교정, 앞트임, 이렇게 위트임. 근데 위트임이 그냥 쌍꺼풀 얘기인 건지 위트임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수술법이 정해졌어요. 절개가 솔직히 그 완전 째는 거니까 회복 속도도 느리고 그 티가 많이 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수술 당일에 제가 수술법을 바꿔요. 어쨌든 제가 원하는 수술법을 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의사가 원하는 수술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수술 당일에 저 절개 말고 매몰로 하고 싶다 해서 말씀드렸더니 저보고 그래서 왜 절개 말고 매몰로 하고 싶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절개는 회복 속도도 느리고 티도 조금 나는 편이니까 매몰로 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결국에는 매몰로 어쨌든 그런 사인을 하고 수술방에 들어갔어요. 저는 원래 막 라인 그린 거 막 보여주고 몇 미리 할 거다 이런 거를 다 알려주면서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알려주는 거 일체 없이 그냥 수술방에 앉아서 라인을 막 쓱쓱 그려요. 저한테 뭐 보여주지도 않고 거울로. 자기가 쓱쓱 그은 다음에 눈 떠보라 그러고 눈 감아보라 그러고 막 이런 거 반복하다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라인으로 막 이렇게 한 거죠. 제가 마음에 드는 라인 말고 그 저 수술해준 의사가 마음에 드는 라인으로 막 이렇게 쓱쓱 그리고 저는 누웠어요. 이게 그러고 수술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사진도 띄워드릴 거지만 이게 수술 직후 사진이거든요. 근데 수술하고 나오자마자 이쪽 눈은 그냥 눈동자가 조금 잘 보이는 편인데 여기는 눈동자가 반쯤 안 보이는 거예요. 솔직히 처음에 눈이 풀렸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았어요. 왜냐? 방금 수술했고 눈매 교정했고 그리고 붓기가 있을 거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붓기 빠지는 사진을 맨날 찍었었거든요, 초반에는. 근데 4일차 때 붓기가 확 빠지면서 눈 라인이 조금 잘 보이게 된 거죠. 근데 이쪽 눈이 진짜 확연히 풀려 보이는 거예요. 일주일 경과 보러 갔을 때도 이쪽 눈이 조금 많이 풀려 있는 상태여가지고 가서 물어봤어요. 여기 눈이 조금 많이 졸려 보이는데 이게 잘 된 거 맞냐? 라고 한 거죠. 그래서 돌아온 의사의 말은 지금 쌍수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고 여기 안에 멍이 남아있을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그래 보일 수 있다. 저한테 말을 한 거예요. 뭐 수술은 저보다 의사가 더 잘할 테니까 거기서 제가 반박하고 아니요? 풀린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렇게 말해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그냥 돌아와요. 수술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요. 그러고 제가 쌍수 망한 것 같아요 라는 영상을 찍게 돼요. 거기서 막 울면서 막 그랬는데 거기 영상 댓글에 우는 거 보고 시겁했다. 눈매 교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일주일 보고 어떻게 아느냐. 저한테 막 이런 막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어요. 근데 그거 보고 진짜 내가 너무 섣불리 판단을 한 건가 해서 더 기다린 거예요. 저는 쌍수하고 한 달
지나면 또 경과를 보러 가요. 그래서 한 달 차가 돼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수술이 잘못된 거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고 기간을 늘리는 거죠. 지켜보는 개월 수를 6개월 정도는 지켜봐야 된다. 6개월은 지나봐야 이게 정확히 풀린지 안 풀린지 알 수 있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그냥 돌아오게 돼요. 풀린 눈으로 6개월 정도를 생활을 해요. 7월에 가서 7월인가 8월에 가서 재수술 상담을 받으러 가려고 상담 예약을 잡았어요. 상담 예약을 잡고 제가 했던 말은 첫 번째 의사한테 받은 수술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수술해주는 의사 선생님을 바꾸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병원에서 돌아온 말은 저한테 바꿀 수 없다라는 말을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왜 의사 선생님을 바꿀 수 없냐라고 물어보니까 첫 번째 망했다고 두 번째 망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똑같은 원장한테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어이가 없었었는데 근데 어쨌든 상담을 가서 받아야 뭐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아서 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저보고 들어와서 첫 번째 했던 말은 뭐냐면 풀렸네 이렇게 말하고 내가 그래서 너한테 매몰 말고 절개로 하라고 말하지 않았냐. 수술법 바꾼 건 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는 말은 너가 애초에 태어날 때 눈 뜨는 힘이 약해서 태어난 거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약간 가스라이팅을 당한 건지 모르겠지만 제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절개로 해야 되는 수술법을 매몰로 바꿔서 이 사단이 났구나 라고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얘기한 거는 절개로 하고 너가 눈 뜨는 힘이 약하니까 눈 뜨는 근육을 조금 더 잘 신경 써서 올려주겠다 하고 예약을 잡았어요. 그러고 수술 당일이 됐는데 저는 대기하고 있었는데 엄마 보고 결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결제? AS 무료라고 하지 않았어? 저희끼리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가서 들어보니까 매몰에서 절개로 수술법을 바꿔서 50만 원인가 55만 원을 더 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수술법이 바뀌면 돈을 더 내야 된다고 말을 안 해줬거든요. 1년 안에 AS 받는 거는 무상으로 해준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내라는 말에 약간 어이가 없었는데 그걸 수술 당일에 와서 알려주니까 나 이미 수술 날짜 다 잡았는데 돈을 안 낼 수도 없고 그래서 엄마가 긁어요. 또 그때도 라인을 그리는데 저한테 몇 미리로 할 거고 막 눈 디자인은 이렇게 할 거고 이런 걸 아예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라인 그리고 떠봐 감아봐요. 떠 감아 떠 감아 이런 거 반복하다가 자기 혼자 막 라인 막 그리고 저는 또 수면 마취하고 수술대에 누워서 눈 뜨니까 수술이 끝난 거예요. 그러고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수술 당일 사진입니다. 수술 당일 사진인데도 눈 뜨는 힘이 약한 눈이 또 풀려 보이는 거예요. 약간 또 망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싫어가지고 방금 수술하고 나왔고 절개로 했으니까 지금 아직 결과를 몰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고 지내고 있는데도 눈동자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번에도 설마 이번에도? 하는 마음으로 실밥 빼는 날에 가서 실밥 빼고 저 수술해준 의사가 저를 보고 수술 잘 됐네 하고 끝났어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는데 뭐가 그렇게 바빠서 상담도 제대로 안 하고 눈도 제대로 안 보고 그렇게 휙휙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저를 한 1, 2분 봤나? 1, 2분 보고 실장한테 넘긴 거죠. 실장한테 넘겨서 실장이랑 저랑 막 얘기하는 그 시간이 더 길었던 것 같아요. 거기 실장님이 말하는 거는 이번에 수술 잘 된 것 같다. 걱정하지 말아라. 한 달 후에 만나자. 이렇게 된 거죠. 한 달 동안 이렇게 붓기 빠지고 이런 걸 지내봤을 때 제 생각에는 또 풀려 보이는 거예요. 진짜 확실히 이거는 수술이 잘못됐다. 라고 생각이 든 거죠. 그래가지고 한 달 경과를 보러 병원에 갔을 때 이쪽 눈 풀린 것 같다. 라고 말을 해요, 제가. 저 수술해준 의사는 한 달 보고 어떻게 아냐. 절개는 최소 6개월은 봐야 된다. 라고 말이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수술을 바로 할 수도 없고 좀 더 지켜보자 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제가 절개로 한 거면 완전 살을 찐 거니까 한 달 안에 정확히 판단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든 거죠. 그리고 집에 가서 또 생활을 해요. 생활하고 6개월이 흘러요, 여러분. 약간 살이 쪄 보이니까 짝눈이 더 심한 그런 느낌이 든 거예요. 얼굴에 살도 많고 막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살을 빼게 됩니다. 살을 빼니까 약간 팽팽했던 살이 약간 이렇게 더 처져 보이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눈이 더 졸려 보이고 더 눈이 안 떠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6개월 지났으니까 우리는 붓기 다 빠졌으니까 이건 따지러 가야 된다 라고 생각해서 상담 예약을 잡았어요. 제가 전화를 하면서 저 여기서 수술 2번 했는데 그 원장님 아직 계시냐, 이번에 2번째 수술했는데도 쌍꺼풀이 풀린 것 같다, 그 원장 상담 예약 잡아달라 라고 말해서 그 원장이랑 상담 예약을 잡았어요. 그리고 상담을 하러 갔는데 그 원장이 들어와서 하는 말이 또 제가 태어날 때부터 눈 뜨는 힘이 워낙 약해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눈 뜨는 힘이 약해서 눈매 교정을 한 거잖아요. 첫 번째 수술에서 제가 눈 뜨는 힘이 워낙 약한 거를 알았으면 두 번째 수술에서 그 눈 뜨는 힘 약한 거를 약간 첫 번째 수술에서는 실패했으니까 두 번째 수술에서는 조금 더 보완해서 수술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너가 애초에 눈 뜨는 힘이 약한 걸 어떡하냐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원래 수술 직후에 바로 풀리는 게 맞냐, 제가 막 사진 보여주면서 수술 당일에도 이렇게 눈동자가 잘 안 보이고 졸려 보이는데 이게 말이 되냐 그렇게 말을 했는데, 자기가 이 병원에서 쌍수 제일 잘하는 사람이고 쌍수 해준 사람 중에서 망한 사람이 없대요. 그리고 자기 바쁘니까 가야 된대요. 그러고 홀라당 나가버린 거예요. 그냥 이 상황을 회피하고 싶은 건지 자기 바쁜 거 티내고 싶은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자신감에 가득 차가지고 환자를 깔보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날 찾아간 게 그 원장의 막 변명을 듣고 싶어서 간 건 아니고 진짜 자기 수술법이 잘못됐다, 죄송하다 라는 그런 사과 한마디가 듣고 싶어서 간 거였거든요. 쌍수한 돈 다 환불해 주세요 약간 이런 마음으로 간 게 아니에요. 너무 그 의사가 너무 괘씸해가지고 제가 유튜브 하는 걸 밝혀요. 유튜브 하는 게 어쨌든 그 병원의 실체를 약간 까발릴 수 있는 약간 그런 무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하는데 이거 내용 다 말해도 되냐? 이렇게 다 했어요. 그쪽에서 막 구독자 몇 명이세요? 약간 물어본 거죠. 적지 않다라고 말했어요. 어쨌든 그날 별 소득 없이 돌아오게 돼요. 그 며칠 있다가 병원에서 전화가 와요. 실장한테 전화가 왔나 병원에서 전화가 왔나 모르겠는데 다시 병원에 내원을 해줄 수 있냐?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대표 원장한테 수술을 받아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2번 수술해서 망했는데 이번에도 망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수술하기 싫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보자 대표 원장한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표 원장은 뭐라 하는지 궁금해서 상담을 받으러 가요. 제가 상담 시간을 1시로 잡았다면 그 대표 원장은 2시 반에 온 거예요. 1시간 반이나 늦는 게 말이 되는지 의문이 약간 들었거든요. 어쨌든 기다리니까 오는 거예요. 근데 대표 원장은 아니었고 부대표 원장이라는 거예요. 그 부대표 원장이랑 상담을 하게 됩니다. 상담을 하는데 한 번만 더 할 것 같으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풀렸지? 한 번만 더 할 것 같으면 무조건 올라갈 것 같은데 우리 한 번만 더 해보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반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심지어. 근데 저보고 한 번을 더 하재. 그래서 제가 저 이번에 수술하러 온 거 아니다. 그때 제가 첫 번째 수술해서 망해가지고 2번째 수술할 때 의사 바꿔달라고 하지 않았냐. 근데 안 바꿔준 건 이 병원이다. 그래서 그때 왜 안 바꿔줬냐 하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수술이 망해서 2번째 수술 망할지는 어떻게 아냐. 원래 그게 원칙이래요. 제 수술까지는 원래 처음 한 원장한테 받는 게 정상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부대표 원장이랑 수술 안 하겠다 하고 끝났어요. 끝나가지고 집에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 실장님이 잠깐 엄마랑 저랑 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방에 앉혀요. 저 처음부터 담당했던 실장님은 뒤에 앉아 계시고 실장님들 중에 가장 높으신 분이 온 거예요. 그분이 이제 저를 상담하기 시작해요. 저희 3번째 수술 받아보자. 부대표 원장님이 해주시면 진짜 잘 될 거다. 저희 부대표 원장님 정말 유명하신 분이다. 쌍꺼풀 수술로 엄청 이거이신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저 수술 안 할 거예요. 말했다시피 여기서 2번 해서 망했는데 3번째 수술 해도 망할 것 같다. 이 병원 이제 못 믿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대빵 실장님이 계속 저한테 수술 한 번만 더 받아보자. 그 짝눈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지금까지 짝눈으로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저한테 그 짝짝이 눈으로 어떻게 살 거냐, 그런 눈으로 계속 평생을 살 거냐, 이번 수술해서 성공해가지고 예쁜 눈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냐 이러는 거예요. 아니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짝눈이면 세상을 못 살아가나요? 진짜 어이가 없어요. 그 대빵 실장님이 계속 저한테 그 짝눈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 계속 반복하면서 수술하자, 수술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또 어이가 없는 게 저 수술해준 원장이 사과를 안 하고 대빵 실장이랑 저 처음부터 맡아줬던 실장님이 계속 저한테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장님들의 사과를 원하는 게 아니고 그 원장님의 사과를 원하는 거다. 저는 솔직히 저 수술해준 의사의 약간 진심을 담은 사과를 원했는데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 이렇게 사과 한마디를 안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결국 수술 안 한다고 하고 나왔어요. 이제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병원 이제 다시 오기 싫어. 해가지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그 주차 등록을 하려고 데스크에 갔어요. 데스크에 갔는데 저희 보고 코로나여가지고 주차 지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코로나여서 주차 지원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저희가 거기 있던 시간이 3시간 조금 넘었거든요. 근데 이 상담하는 게 여러분 다 합해서 3시간이 될 거냐고요. 저희가 상담한 시간을 다 합해도 1시간이 되지 않아요. 한 20분? 20분 되는데 대표원장 늦고 또 앉아서 실장 오는 거 기다리고 또 앉아서 대빵 실장 오는 거 기다리고 이렇게 해서 그 병원에 있던 시간만 해서 3시간 반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거기서 화난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돈을 못 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너네가 지금 1시에 오라고 해서 왔더니 2시 반에 의사가 등장해가지고 또 나갔다가 늦게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시간 지체된 건 너네 때문이 아니냐. 근데 이 3시간을 우리 보고 다 내라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한 거죠. 저희 원래 병원 특성상 막 늦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늦어도 정도껏 늦어야지 1시간 반 늦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처음부터 의사 태도 막 대빵 실장이 저한테 짝눈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냐 막 주차 비용 너네가 다 지불해야 된다 이 말 듣고 나서 엄마가 진짜 터진 거예요. 근데 엄마가 거기서 이 병원 망해야 된다고 사람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원장은 나 몰라라 한다 이 병원 망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막 대빵 실장이 나와요. 잠깐 이리로 오래요. 그 주차 비용 대신 저희가 그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릴 테니까 화 푸시라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그때 이미 계속 울어가지고 이 병원 자체를 계속 있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 받고 빨리 나가자 해서 병원을 그냥 빨리 나와서 집에 왔어요. 그리고 차에서 계속 울었었는데 뭐 3번째 수술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데 또 망할까 봐라는 그런 불안감과 저는 그 회복 과정이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 6개월 간격으로 쌍수를 2번 한 거니까 이게 그 1년 동안 붓기 빠지는 것만 이렇게 기다린 거죠. 엄마랑 얘기한 게 우리 재수술하지 말자. 나 지금 이 짝눈으로 살아가도 지금 큰 지장이 없으니까 우리 이렇게 마음고생하지 말고 수술하지 말자라고 해서 수술을 이제 다른 병원도 찾지도 않고 이제 그 병원도 꼴보기 싫어서 쌍수에 대한 그 얘기를 아예 안 하게 돼요. 엄마랑 막 쌍수를 안 하기로 했지만 저도 중간중간마다 제 눈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 눈동자 절반이 안 보이는 수준이다 보니까 안 이뻐 보이고 막 얼굴 막 내려 주저앉은 것 같고 약간 이런 거예요. 그래도 저는 이 짝눈으로 4, 5년을 잘 지냅니다. 네. 저는 근데 이 짝눈이 조금 부각되는 게 싫어서 계속 살이 찌면 뺐다가 이 눈이 조금 못생겼으니까 다른 데를 조금 보완하고자 막 화장도 조금 더 열심히 이 짝눈에 맞게 열심히 화장을 하고 머리를 조금 더 신경을 쓰거나 옷을 조금 더 스타일을 바꾸거나 저 맘 편하라고 내 눈은 매력 있어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내게 돼요.
결국 쌍수를 재수술을 안 하기로 했지만 어쨌든 저는 스트레스를 계속 받아와서 재수술을 이번에 하게 됐는데, 이번 재수술 병원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한 2025년 7월쯤에 이 병원을 알게 됐어요. 막 강남민에서 막 검색하고 막 재수술로 유명한 병원 막 찾다가 이 병원을 알게 됐는데, 어쨌든 쌍수가 조금 무서우니까 또 회복하는 그런 과정을 생각하면 조금 그래서 계속 미루다가 12월 2일에 상담 예약을 잡았어요. 상담 예약을 잡고 갔는데 의사분이 제 눈을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라인을 너무 높게 잡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 눈을 약간 설명해 드리자면, 제 눈은 약간 들어가 있는 눈보다는 약간 돌출되어 있어요. 약간. 엄청 돌출되어 있는 건 아니고 약간 돌출되어 있고, 돌출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 살이 약간 또 부족합니다. 그리고 여기 눈 뜨는 힘이 약하고, 여기 부분이 살이 없어서 조금 이렇게 아이홀처럼 들어가는 그게 있어요. 여기 눈보다 여기가 조금 심하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런 눈들은 쌍꺼풀 라인을 너무 높게 잡으면 쉽게 풀려버릴 수 있다는 그런 걸 갖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수술법이 다 망한 이유가 그거였던 거예요. 라인을 너무 높게 잡아서. 근데 그러고 나서 상담을 하고 눈매 교정 다시 하고 쌍꺼풀 라인 낮추고 이렇게 하고 상담이 끝났어요. 상담이 끝나고 언니를 쳐다보는데 약간 너무 슬퍼지는 거예요. 약간 그 전에 쌍수 망했던 것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제가 그동안 눈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 막 이런 게 생각이 나는데, 이 의사분은 제 눈을 보고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어서 해결책을 저한테 딱딱딱 내려주시니까 그게 너무 약간 속상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 약간 좀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나서 진료실에서 엄청 울었어요. 진정이 안 될 만큼 약간 끄끄대면서 울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장님 다시 들어오시고 비용 얘기하고, 날짜는 그날 바로 정하진 않았어요. 집에 가서 조금 더 날짜 같은 거나 수술할지 말지 고민을 하고 전화로 수술 날짜를 말씀드려도 되겠냐 해서 집에 와서 다음 날인가? 다음 주 월요일에 바로 수술하고 싶어요 라고 말해서 12월 8일에 수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눈이 됐고요. 전 영상 댓글 보면 수술 잘 됐다고 해주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몇몇 댓글들이 눈이 찌그러졌다, 자기도 재수술 해봤는데 붓기 있다고 저렇게 짝짝이로 빠지진 않는다, 라인 자체가 다른데 또 짝짝인 것 같다, 이렇게 한 댓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댓글은 제가 삭제를 했어요. 거기에 올라가는 좋아요 수를 보면 다들 거기에 동의를 한다는 거잖아요. 제 눈이 약간 이번에도 조금 잘 안 됐다는 거에. 그거를 보면 볼수록 나 또 망했나라는 생각이 점점 들어가지고 그냥 그 댓글은 삭제했습니다. 제 정신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다시 설명해 드리자면,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재수술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보통 쌍꺼풀이 풀려서 재수술을 한다고 하면 원래 있던 쌍꺼풀 라인 째서 막 이렇게 하겠죠. 근데 저는 쌍꺼풀 라인을 낮추면서 처진 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처진 살들을 잘라내고 이걸 봉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살이랑 여기 살은 지금 만난 지 한 달 반밖에 안 된 겁니다. 이렇게 생초면인 살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 중간 이 쌍꺼풀은 지금 어딘가 버려지고 없어졌겠죠. 그러니까 회복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조금 더 붓기도 느리게 빠지고 라인도 찌글찌글해 보이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라인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쪽 뒤에가 조금 더 트여져 있어요. 이쪽이 조금 더 좁고 트여져 있는 게 조금 덜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야 약간 그나마 밸런스가 맞는데, 전 뒤트임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쌍꺼풀 라인을 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속으로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걸 쌍수 망했다는 걸 굳이 꺼내서 댓글을 쓸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댓글들은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미 수술한 사람한테 하기 전이 낫다, 이렇게 할 거면 보건수술 비용을 대주시고 그런 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제 수술 2번이나 망친 의사의 근황을 알거든요. 제가 릴스를 보다가 익숙한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들어가서 봤더니 저 수술한 원장이 그 병원에서 나와서 개인 병원을 차렸더라고요. 릴스 같은 거 보면 진짜 좋은 의사, 막 인성 좋은 의사 이렇게 나와 있던데, 진짜 저는 그 실체를 아니까 그게 너무 가식적이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그 병원이 어딘지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 원장은 제발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쌍수 망아술 플러스 이번 재수술 플러스 그리고 그 저 쌍수 망하게 한 의사의 근황까지 담아봤습니다, 여러분. 좀 꽤 오래 말한 것 같네요. 그러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녕. 제 긴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안녕.